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공약을 띄우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주 4.5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노동 생산성 등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온은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주 4일제와 주 4.5일제의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덕화 대구 경영자 총협회 상무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돌입한 상태인데요. 일하는 시간 줄이자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주 4일제,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그냥 단순히 시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토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엽 교수님, 예.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 4일제를 얘기를 하지만 이거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주 4일제고, 그러니까 중간에는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이라고 하는 게 다음번 대통령 후보의 임기를 벗어난 시점을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다음 대선 공약으로는 4.5일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둘 다 공이 사실은 4.5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두 쪽의 차이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일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총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유지하되,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일하는 거를 이제 다른 요일로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를 쉬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해가지고 금요일 오후를 쉬도록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국힘이 얘기하는 주 4.5일제 유연화를 통해 가지고 금요일 오후를 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제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거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공약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연근로제와 탄력근로제 규정을 보면 소위 말하는 선택시간제나 집중시간제나 다양한 유연근로 방식 또는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시간을 요일별로 다르게 배치해가지고 지금도 주 4.5일이 아니라 주 3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는 의미 없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이제 4시간을 줄여서 주 4.5일제를 하고 또 줄여서 주 4일제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48시간에서 44시간, 그다음에 40시간으로 이제 줄여오는 과정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시간 근로 체제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탑 1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먹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주간 근로 전체 이제 연간 근로 시간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OECD의 어떤 법제도만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거 주 4.5일제를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없이 하고 그 얘기를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 저는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 이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 4.5일제 내지는 뭐 4일제를 하자는 것은 결국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하자는 건데, 앞에 이승엽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한 연간은 1,800시간 정도, 그 과거에 48시간제가 한 2,200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1,800시간으로 급속히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자가 많고 또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유럽과 그 문제까지 따져보면 비슷한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로시간 단축한다는 거는 임금의 보전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렵다고 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여러 가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도입률이 한 44% 정도밖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가 발생해서 추가 근로나 이런 유연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 절차에 대한 문제가 맞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이 불특정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시기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대상 근로를 정해야 되고 어떤 날 근무를 하고 그 어떤 날은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사전에 뭐 한 3개월 전에 노사 전체에 협의를 해야 되고 부분적인 생산이 늘어나는 분들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에 다 합의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 그런 거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또 우리 근로 문화도 기업뿐만 아니고 기업의 인사관리, 노무관리, 조직관리의 개선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이제는 몰아서 집중 근무하고 집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바뀌지는 이런 근로 문화 개선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식 개선이 되면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로시간이 주 4일제 근로시간이 되면 일하는 시간은 줄지만 물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건 당연해 보이는데 어쩌면 이렇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해서 다들 반기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원래 이제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노동시간만큼 임금을 받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으면 이제 임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근로자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주 40시간으로 저희가 단축했을 때의 경험을 비추어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제를 하고 있느냐 시급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시급제는 시간별로 이제 그 임금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걸 한 달로 모아가지고 이제 임금을 한꺼번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시급제는 무조건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일을 한다. 라고 하고 한 달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상관없이 월급은 기존적으로 이제 줘야 되니까 월급제를 하신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무관리직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설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임금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 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중소기업 노동 근로자들은 임금이 감소하니까 싫어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금이 줄어들어도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사이가 줄어들면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령층이 좀 높거나 임금이 낮은 분들은 당연히 임금 줄어드는 거를 싫어하겠죠. 네. 정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범위에 대한 건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뭐 좋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로시간이 현 수준 이하로 감축되면은 일단 기업 경영에 뭐 절대적인 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은 만선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인력을 충원을 못하니 뭐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한 내용 보면은 정말 고육지책으로 사업주들이 반응이 근로시간 단축되면은 그 어렵게 따난 수중 물량을 포기하겠다라는 게 30%가 넘는 그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럼 고육지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런 문제들이 어렵고 당연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되면은 삭감은 사실은 어불성체로 감소되면은 현재 수준에서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에 50% 60%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생활 자체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48시간에서 44시간을 줄면서 현재에도 지금 시간은 조금 남아도 옵니다. 그 남는 시간에 소득은 줄어드니 투잡, 서리잡을 뛰는 이런 현상들을 심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이 급여가 줄어드는 건 감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 또 주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만은 노조가 소속된 기업들 뭐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좋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 보존 요구가 이 노동법제라는 게 법으로 정한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을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 교섭에서는 그 이상의 걸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보존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소모 갈등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주 4.5일제라고 한 건데 아까 이승엽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이걸 조선모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무 제도로 시행 가능한 거를 공약으로 내세운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동일한 40시간을 금요일 오후 시간을 다른 요일로 옮기면 다른 요일 날 더 일을 하는 거고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피로나 어떤 일의 과로라고 하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날로 그냥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정 이사님 아까 말씀 주실 때 법제화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근로시간 그대로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범사업 중심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도입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제화는 이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 우리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주 4.5일제, 4일제로 가는 것은 우리 그 경제 상황상 거의 뭐 도입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다. 34개 기업 중에 40시간 하는 기업들이 저 나라가 21개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일본부터 해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40시간 초과하는 나라 5개나 남미 쪽에 초과를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35시간으로 줄였다가 생산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39시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중이고 그 연장근로 할증 그 수당을 25%로 낮추면서 근로시간 늘리고가 있는 거. 그다음에 프랑스의 국립통계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35시간 했는 기업과 39시간을 유지했는 기업 간의 생산 경쟁력이 3.7% 정도 떨어졌다는 게 프랑스 국립통계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 40시간으로 가는 거는 현재 글로벌 수준을 볼 때는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 정도의 근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축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이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자면 지금 제도로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걸로 봐서 법제화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 방식으로 하면 법제화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을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 50조의 한 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하루를 8시간으로 한다. 법으로 일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놨거든요. 이걸 만약에 36시간으로 줄이는 거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 4일 제 생각에는 주 4.5일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파퓰리즘적인 공약을 내세우니까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부랴부랴 만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내용 없는 공약인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뒤에 놓고 앞부분에 4.5일제를 먼저 4일제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 사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공약도 결국 실패했지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일단은 사람들 듣기 좋게 주 4일제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법 개정이 안 되면 법 개정을 반대한 세력을 탓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단축해가지고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걸 앞에 내세우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4.5일제, 4일제를 내용적으로만 만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법 개정 실패하면 나중에 국민의힘과 똑같은 유연근로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방식으로 내용 없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부담을 전혀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단축 비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김동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도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김동연 도지사 같은 방식을 하면 단축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임 근로자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고임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좀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 그렇다고 이 단축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면 이거는 이제 대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그 비용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저임 노동자에게 그러면 결국은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식의 방식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없이 대책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사기치면서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